연휴 중에도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예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 가족 친지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해 속상하고요. 외출이 조심스러우니 한 집에 사는 식구들끼리 어떻게 하면 연휴를 맛있고 멋있게 보낼 수 있을까 긍정긍긍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댁은 집집마다 매 순간이 아마 이벤트일 듯요. 코로나가 아니라도 사실 명절 연휴 때마다 TV에선 킬링타임용 영화를 선물 보따리처럼 내놓긴 해요. 올해도 편성표를 점검했는데 내가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 코코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코코라는 영화를 검색해보면 누구나 느끼겠지만 대부분 이 영화를 뮤지션이 꾸민 소년 미구엘을 주인공으로 해석하고 평론하죠. 내가 보기엔 그 미구엘의 증조 할머니 코코가 이야기의 제목이고 소재이고 또 주제인데 말입니다. 자, 세대를 가로지르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영화 디즈니 픽샤의 가족 영화 코코를 매개로 설 연휴에도 명작 이작의 스토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당신에겐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잊어버린다는 것, 즉 망각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승을 살아가며 겪는 나쁜 일이나 슬픔, 또 고통 같은 것을 만약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다면 머리나 심장이 터져버려서 우린 도저히 이 순간까지 살아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가령 말이죠. 딸바보였던 이작의 아빠는 2005년도에 의료사고로 저승으로 떠나버리셨어요. 나에겐 기절할 정도로 어이없고 급작스러운 사태였죠. 근데 이승에서 내가 아무리 발부둥 치고 부인해도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지금도 아빠의 웃는 모습이나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잠깐 출타 중이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영화 코코의 배경은 멕시코라는 나라의 망자, 즉 죽은 자의 날이에요. 우리가 제례를 지내거나 성묘를 가는 것과 참 비슷한 풍속이죠. 코코는 소년 미구엘의 그 증조 할머니 이름인데 이 왕할머니는 지금 휠체어에 의지한 채 치매를 앓는 중이에요. 자신의 딸조차 누군지 알아보질 못하는 상태죠. 이 코코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은 아빠였는데 아빠는 뮤지션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아내와 어린 딸 코코를 두고 그냥 집을 떠나버렸답니다. 당연히 아내는 너무 어이없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그래서 남편과 음악을 저주하고 자기는 신발 만드는 것을 가업으로 삼아서 그냥 집안을 흥하게 꾸려나갑니다. 어린 딸 코코는 엄마와는 달리 얼마나 아빠를 기다리며 마냥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죽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 자신의 증손자 미구엘이 소년으로 성장할 때까지 아빠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실은 그를 질투했던 가수 친구에게 독사를 당해서 진작 저승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뮤지션의 피를 물려받은 고손자 미구엘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망자의 날에 음악 경연대회에 나가려다 어머나 어쩔 마법처럼 저승으로 가게 됩니다. 해골이 되기 전에 현실로 돌아오려고 모험을 하는 중에 코코의 아빠 헥터, 즉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헥터는 저승에서조차 그 존재가 사라지기 직전의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을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 딸 코코가 치매로 아빠에 대한 기억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저승에 갔다고 죽은 게 아니랍니다. 누군가 이승에서 그를 그리워한다면 저승에서도 멋지게 살아가다가 이 죽은 자의 날이 되면 가족과 자손들을 보러 다녀갈 수가 있는 거지요. 영화는 헥터가 어떻게 독살을 당했는지 또 죽기 직전까지
얼마나 딸 코코를 보고 싶어하며 집으로 돌아오려 애썼는지 그 모든 정보와 깨달음을 고손자 미구엘의 저승 체험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씬은요, 이승으로 돌아온 소년 미구엘이 왕할머니 코코 앞에서 고조부 헥터의 진실과 진심을 전달하는 장면인데요. 치매가 심각한 코코에게 언어로서는 결코 전달되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아빠가 어린 딸을 위해서 사랑으로 작곡했던 노래 Remember Me, 이것을 그 옛날 고조 할아버지 헥트가 코코에게 그랬던 미구엘이 기타로 연주하면서 들려줍니다. 그러자 왕할머니 코코는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듯 환한 미소를 짓고요. 세상에 세상에, 결국 Remember Me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 있죠. 나는 이 영화를 2018년도에 개봉관에서 봤는데요. 그 순간 감동의 눈물이 북받쳐 올라서 입을 틀어막고 폭풍처럼 흐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전부 나와 같은 반응이고 모양새라서 곧 마음 놓고 소리내서 꺼이꺼이 울어들었어요. 그때 관객들은 왜 허물어지듯 똑같이 그랬을까요? 아마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누군가를 저마다 떠올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혹은 말의 한계를 극복하는 노래의 힘, 그 예술의 신비를 동시에 체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영화 말미는 1년 뒤 망자의 날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승인지 저승인지 분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미구엘의 가족들은 사대가 다 같이 다 함께 존재하더군요. 그새 미구엘에겐 동생이 생겼고 이제는 저승으로 떠난 왕할머니 코코는요, 돌아가신 엄마는 물론이고 평생 기억하면서 그리움으로 지켜낸 아빠까지 만나서 살은 자 죽은 자 모두 행복하기 그지없어 보였습니다. 이승에 살아있는 가족지간도 다 같이 행복하기란 정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주인공들의 명대사처럼 말입니다. 당신을 내가 용서하지는 못해도 도와주겠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겠고요.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가족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대요. 올해 설 명절에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다니기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저승에서조차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니, 하물며 그 사람이 나의 소중한 가족이라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끔찍한 일인가요? 하지만 우리는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기억하며 사랑할 수가 있어요. 가령 이자기 아빠는 살아계실 때 밥에 물의 양이 적은 된밥을 좋아하셨습니다. 나는 그 반대로 물기가 많은 진밥을 좋아하지만 명절날만큼은 물의 양을 좀 조절해서 꼬들꼬들한 된밥으로 먹습니다. 아빠가 오셔서 같이 먹으면서 아, 밥이 참 맛있구나 하시는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니까요. 자, 당신의 사랑과 기억이 누군가를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며 영영 존재할 수 있게 한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으로 Remember Me. 저 이작은 다음 주 토요일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남은 연휴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되세요.